자, 11월 2일 오늘 오전 시장 상황 같이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일단 고용 관련된 지표가 또 긍정적으로 조금 나왔죠.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바로 지금 시장에서는 피봇 기대감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일단 보였고, 이런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일단은 뭐 시장은 일단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시장은 일단 피봇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는 있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크게 뭐 의미 자체는 없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냥 연장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일단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미국 시장의 조정 부분이 전체 흐름을 깬다든지 뭐 변화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피봇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속도 자체가 완전히 좀 바뀔 수 있다. 찍는 부분 자체가 원래 이제 지금 11월 달 같은 경우도 75bp, 그 다음에 12월 달도 75bp, 내년에 0.5나 50bp나 아니면 25bp 정도 지금 그렇게 인상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라든지 하는 부분에 얘기가 나오면서 12월 달에는 50bp 혹은 25bp까지 낮아질 수 있고,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만들어졌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거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가 나와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 경기 침체가 나오면은 연준은 원래 생각했던 바를 달성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움직임을 주는 흐름 자체가 보면 저항을 받았던 부분이 11,210포인트 정도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그렇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밑으로 밀리다가 반등을 했던 지수권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80포인트 언저리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저항받고 지지받았던 부분에서 좀 갇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뭐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요. 이번 확실히 한 번 더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면은 좋겠죠. 좋은데 지금 나스닥에서의 저점은 1540포인트 정도 됩니다. 1540 채팅창에 한번 쳐볼까요? 1540포인트 정도가 나스닥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저점만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하락으로 가는 건 아니죠. 하락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조정을 받는다고 그냥 당장 두려워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차라리 좀 꺾여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차라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단지 그 수준 자체가 지금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해외로 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 경기 침체로 가더라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돼서 뭐 돈이 해외로 빠져나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여타 이제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뭐 파운드화가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돈이 해외로 나올 이쪽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죄송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밑쪽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약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 흐름을 만약에 보여주는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시장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원달러 환율 자체가, 원화가 그러면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원화가 지금 보면 강세로 가는 지금 뭐 좀 갇혀 있죠, 그렇죠? 좀 갇혀 있는 그러한 형태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일단은 강세로 가는 흐름이 보여진다면,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일단 우리 시장에서 계속 좀 팔다가 최근 좀 사주고 있는데, 환율이 갇히니까 바로 이제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가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이 밀리기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계속해서 환의 움직임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단 참고는 해 두십시오. 이해 가시죠? 자, 코스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한 번 더 추세 꺼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는 이렇게 빠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다시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시장의 그 추세 각도 자체가 계속 아래쪽을 각도 자체가 계속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은 지금 거래소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기술적 반등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그냥 오늘 좀 크게 말씀을 좀 큰 폭으로 그냥 언급을 좀 해드려 보자면 시장은 일단은 2370포인트 언저리까지 2370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2370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승 기대하고 있고 조정시 저점만 안 깨지면 관계없어요. 지금 저점 부분이 2265 정도에 있습니다. 채팅창이 2265라고 치시고 근데 조정시 일단은 2295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돼요. 이탈 2295포인트 깨지지 않으면 최근 보이고 있는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합니다. 물론 오늘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냥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일단 대응을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코스닥입니다. 계속 얘기를 해드리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앞서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 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치고 있다면 일단은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 다시 말해서 외국인 매수가 코스닥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코스피로 들어올 가능성, 코스피로 보통 많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그러한 부분이 일단 될 겁니다. 자,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술 반등이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올랐으니까 이게 기술 반등이다 이게 아니라 기술 반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 있죠. 여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돌파는 했어, 그죠? 돌파를 해서 상방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NI가 상방으로 방향성은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이게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이게 뭐죠? 기속 반등을 시작한 건 아니죠. 기속 반등 시작한 건 아니고 코스닥은 여전히 지금 부분에서는 705.84포인트니까 70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단기 추세 전환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케이?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단기 추세 전환이 일어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 안에서 조금 특징적인 종목군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에서 오늘 거래가 좀 많이 동반이 되고 있는 부분은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삼성엔지니어링, 일진머티리얼즈, 뭐 카카오,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SK이노베이션 쪽으로 오늘 오전 거래가 좀 많습니다. 특히 오전에 지금 오늘 특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카카오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 안에서 강세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실적이 뭐 분기 기준 역대 최대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3분기 영업이익이 1046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보자면
47%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지금 뭐 은행주들은 무조건 실적 좋아집니다. 이 좋아지는 부분이 뭐 지금 숫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좀 흥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 코로나 터졌을 때 사람들이 열심히 돈 빌렸죠. 알고 계실 겁니다. 돈을 빌렸으면 경기가 좀 좋아지면 이제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돈은 빌렸는데 돈을 갚을 수 있다 없다? 돈 갚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죠. 안 갚으면 이자는 계속 내야 되죠. 그러면 은행들은, 원래 은행의 일 자체가 해외은행 같은 경우에는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도 합니다만은, 국내 은행들의 기본적인 부분은 돈 받아서 외금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대출해 주는 거죠. 그렇죠? 대출해 줬는데 사람들이 돈을 못 갚고 계속해서 대출 이자를 갚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은행이 돈을 벌 수밖에 없겠죠. 경기가 침체가 되면 사실은 은행은 순이익 자체가 증가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경기가 좀 안 좋아져서, 이게 실물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융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럴 때 은행들이 좀 많이 힘들어지는 은행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 부분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문제고,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은 좀 좋아지고 있는데, 항상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실적 좋아진다 이걸로 우리는 종목하지 않습니다. 추세 전환하면은 그때부터 노려보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카카오뱅크 올라오다 보니까 카카오페이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카카오페이는 요번에 실적이 그다지 뭐 긍정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는 일단 했었죠.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증권사들의 의견이 나왔는 부분을 보니까 삼성증권에서 그리고 신한에서 오늘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카카오페이 쪽으로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빼빼로데이라든지 크리스마스 특수가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 일단 있고, 카카오페이 3분기 매출 성장 부분은 괜찮다. 전체의 실적은 조금 애매해지는데 매출이 괜찮다. 매출이 괜찮다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기업 성장 자체는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은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카카오페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뭐 갑자기, 저는 라인을 쓰기는 하는데 라인 쓰다 보면 뭐가 자꾸 떠요. 주소록에 있는 누가 라인을 설치를 했다, 인사를 해보세요, 뭐 이러면서. 근데 결국은 예전에 한 말씀을 해드렸죠. 예전에 우리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어디였더라? 정부에다가 카카오 거기 명단이라든지 하는 부분 뭐 넘기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안이 되니 안 되니 그러면서 텔레그램으로 사람들 많이 옮겨갔다가 결국에는 카카오로 다시 거의 해결을 했죠. 그렇게 카카오 자체는 버리기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이고, 버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카카오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오늘 일단은 추세는 돌파를 했습니다. 추세 돌파를 했는데, 추세 돌파는 했으니까 보기는 봅니다만은 타이밍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뭐 기다릴게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주가 많이 하락할 때 이건 또 악재가 있다 보니까 거래가, 여기 보면 거래가 아래쪽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래가 좀 여기 동반이 돼 있죠. 주가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최소한 거래가 많이 동반되었던 가격은 좀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가까이 가서 볼게요. 거래가 많이 동반되었던 가격의 상단은 돌파하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는 일단 하시고요. 그 외에 오늘 삼성엔지니어링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 쪽으로도 거래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지금 9시 20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일 대비 거래량이 지금 보니까 벌써 몇 프로? 60% 이상 거래가 동반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뭐 특별한 악재라든지 하는 부분은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관심은 가져두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일진은 이름이 그쵸? 일진이라서 왠지 좀 부담감이 있는 일진이니까 2진이나 3진 정도 되면 좋겠는데, 그죠? 거래가 많이 동반되는 가격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거래가 많이 동반되는 가격이 여기 있고요.
이건 지금 오전에 뜨는 거라 가지고 요즘 시장은 오전에 뜰 때 매수하기가 굉장히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차트는 일단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일단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차트는 일단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니까 참고하시고 이 종목은 한번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탈까지 잘 잡으시고 거래 오늘 많이 동반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상승은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네이버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이중 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중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 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오늘 이중을 돌파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중 바닥을 돌파를 하고 있다라는 순진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추세로 돌파하기 시작을 할 때는 이게 어디 추세에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추세에서 봐야 돼요.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물론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나? 뭐 이렇게도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돼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또 추세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돼 있죠. 이거는 조금 너무 좀 완만하게 일단은 치고 있는 부분 정확하게 치죠. 추세를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건 지금 뭐냐 하면 이중을 치고 있는데 이 이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대한 이중이에요. 요 추세 지금 동그라미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 있죠. 요 추세 색깔을 한번 바꿔 드릴까요? 파란색으로 여기에 대한 이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바꿔 드릴까? 이걸 여기 빨간색 떨어지고 있는 추세 자체를 돌려낸 건 아닙니다. 이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이중이 아니고 어느 추세를 돌려내느냐인데 파란색 추세를 돌려내는 이중을 치긴 했는데 빨간색에서 바로 부딪힐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빨간색 저항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 부분의 추세를 돌파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슈팅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한 템포 기다렸다가 그 추세를 한 번 더 안정화되고 있는 요 빨간색 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밀렸다가 다시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일단 보일 때 하는 게 뭐 차라리 나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되시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오늘은 특징주가 일단 보이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조금 더 뜨네요. 12% 일단 뜨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뭐 9% 뜨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뭐 하시려고 생각하시면은 분봉상으로 일단 보게 되면 이런 경우도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려고 그러면 분봉상으로 보면 뭐 10분봉이 됐든 5분봉이 됐든 1분봉이 되었든 보면 보통 추세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보인다 1번. 이렇게 보고는 하실 수는 있어요. 이렇게 보고는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카카오페이는 여기에 지금 잡혀 있네요. 추세가 그렇죠? 이렇게 지금 잡혀 있으니까 이탈 가격은 항상 저점. 뭐 이렇게 보고는 관심은 가질 수는 있겠죠. 그렇게 참고하시고 최근에 이제 종목들 중에서 SKI 테크놀로지가 자꾸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SK 안에서의 첨단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암호화폐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이 기술 반등이죠. 그렇죠? 기술 반등이죠. 자꾸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이 오르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르는 데에 너무 치중을 하시기보다는 흐름을 자꾸 보세요. 흐름을 자꾸 보시면 얘는 오늘 계속 반등하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을 하면은 반등했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추세를 돌파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형성되는 저점인 18만에 이탈되면은 좀 움직임이 흐리멍텅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일단은 참고를 일단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군들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코스닥은 사실은 시장이 완전히 강세로 지금 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원래 이제 시장이 상승 추세를 타고 난 다음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일봉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거래가 동반되는 종목들을 보니까 카카오게임즈, 이오프로, 양지사, 지시셀, 케어젠, 대주전자재료, 제넥신, 알트오젠, 아프리카TV 뭐 이런 종목군들을 위주로 해서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는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많은 추세적으로 지금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은 크게 보이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시장 움직임 자체 한 번 더 체크는 해보도록 하고요.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면 뭐 변한 게 없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뭐 시장 안에서는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가 어떻게 되니 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관심 있는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될 건데 이거에 관심이 더 많아요. 들었다 2번. 달러 인덱스라고 치시고 저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라고 해도 이게 지금 뭐 요번에 이제 호주에서도 25bp 정도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죠. 저번에 50bp, 요번에 25bp 뭐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원래는 이제 달러가 먼저 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달러가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했죠. 타통화 대비.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통화들도 뭐 금리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달러가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렇고 이제 달러가 만약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딴 중앙은행, 유럽이라든지 영국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강하게 해서 다른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달러 인덱스는 상대적인 지표죠. 약세를 보이면 차라리 돈이 해외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고, 해외로 돈이 빠져나오면은 우리 시장은 강세로 간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딱 그 포인트 자체하고는 조금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포인트를 잡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은 어쨌든 뭐 침체로 간다라고 하니까 그 침체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또 반응하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달러 인덱스 흐름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더 나아가서 원래 달러 인덱스를 보자라고 하는 이유는 달러 인덱스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우리 통화 원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게 되면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한 387억 정도 순매수 해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452억 정도 순매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외국인들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콜옵션 매도에 풋옵션 매수가 많네요. 7,192계약 정도 풋옵션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일단 아래쪽 방향으로 지금 합성 선물로 일단 매도인데 아래쪽 방향으로 조금 더 세게 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주식 선물은 일단 매도를 하고 있는데 달러 선물 매도하고 있어요. 이 얘기 자체는 원화가 그래도 조금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는 얘기가 일단 되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회원분께서 인덱스 흐름이 수상한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흐름이 돌면 하는 겁니다. 항상 수상하다라고 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가 수상한데 뭐 이러면서 수상해도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수상하다고 무조건 잡으면 안 돼요. 수상하다고 무조건 잡으면 안 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1970년대, 80년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이 약간 좀 애매한데 중심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서 유튜브는 좋아요, 구독 체크해 주시고 회원 방송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